네, 안녕하세요. 뉴스 잉글리시와 G2 글로벌 투자에서 전해드리는 미국 캐나다 소식. 이번에는 그 바이든 자진 사퇴에 관한 특별호를 준비를 했습니다. 워싱턴 대통령과 린든 존슨 대통령이 자진 사퇴를 한 뒤로 처음으로 미국 현직 대통령이 스스로 차기 임기를 포기를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가지 질문으로 이번 사태를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바이든을 대체할 후보는 누구인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해리스 부통령이 지금 가장 유력한 차기 후보인데 그러면 해리스 부통령의 경쟁자는 누가 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이제 앞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역할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은 새로운 후보 선출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질문은 바이든이 지금까지 모은 선거 자금은 누가 어떻게 쓸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한 꼭지씩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일은 미국 역사상 굉장히 드문 자진 사퇴로서 1796년 당시 두 번째 임기를 마치던 미국의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세 번째 임기에 도전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1952년 역시 그 트루먼 대통령이 첫 번째 임기는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네 번째 대통령 임기를 성공한 뒤로 82일 만에 죽어버렸어요. 뇌출혈로 죽었죠. 그래서 갑자기 부통령을 하다가 대통령이 되고 한 번 더 자기 이름을 걸고 대통령 선거에 성공을 해서 두 번째 임기를 채우고 사실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는데 스스로 사퇴를 했습니다.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리고 또 1968년에 린든 존슨 당시 대통령도 역시 트루먼과 같은 경우로 1963년 11월 22일에 JFK 케네디 대통령이 댈러스에서 암살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갑자기 부통령에서 대통령이 된 뒤로 1964년에 자기 이름을 걸고 한 번 더 대통령에 성공을 했죠. 그런 다음에 한 번 더 출마할 수 있었는데 스스로 임기를 포기를 했어요. 그 뒤로 이제 처음으로 스스로 연임을 포기한 현직 대통령이 지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1942년 출생으로 델라웨어주에서 시의원을 27살에 됐어요. 그전에는 이제 변호사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30세, 3년 뒤인 30살에 약관의 나이로 1973년 연방 상원 선거에 성공을 해가지고 2009년까지 상원 의원 7선을 했고 상원에서 법사위원장과 외교위원장과 그 다음에 부통령과 이번에 대통령까지 사실 선출직으로서 할 수 있는 어떤 그 높은 자리, 고위직은 다 두루두루 다 역임을 한 사람이죠. 자, 그러면은 이런 사람의 커리어를 영어로는 long and illustrious career라고 합니다. long은 아주 기른다는 얘기고 illustrious는 아주 찬란하다는 뭐 그런 얘기죠. 근데 이분이 보면 1988년에 이미 대통령 후보로 그 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988년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했다가 민주당 경선에서 실패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08년에도 도전을 했다가 오바마 대통령 후보에게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졌죠. 그리고 이제 2020년에 삼수 끝에 이제 본선에 진출을 해서 트럼프를 꺾고 당선이 됐죠. 그러나 이제 이번에 지병으로 심방세도 뭐 이분이 치매라고 뭐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은 심방세동이라는 것이 이번에 가장 그 기저질환이 있어요. 그래서 건강이 악화돼 가지고 결국은 좌절을 한 것이죠. 불과 3살 더 어린 트럼프에 비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한 20살 정도는 더 나이 들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건강 문제로 정말 좌절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이든 후보를 대체할 후보는 누가 있느냐? 왼쪽 상단부터 시계 방향으로 제가 한 분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피트 부티기그라고 현임 교통부 장관이 있고요. 원래는 인디애나주의 게리라는 그 도시의 시장을 했던 분이에요. 하버드 대학 출신이고 아버지는 그 인디애나주의 그 노르데임 또는 노트르담 대학이라는 사립 카톨릭계 명문 대학의 언어학과 교수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 스스로도 지중해에 있는 섬나라 몰타라는 나라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이고 이민자 2세입니다. 그래서 맥킨지 컨설턴트를 오래 했었고 교통부 장관으로 하면서 굉장히 그 유력하고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람은 결정적인 결함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동성연애자입니다.
미국에서 뭐 미국 사회를 얼마나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동성 연애자가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있는 확률은 제로입니다. 예, 결정적인 약점입니다. 자, 가운데 그 상단에 가운데 있는 분은 조시 셔피로라고 이제 셔피로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유태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펜실베니아 주지사이죠. 이 사람은 뭐 별로 뚜렷한 장점이 없고, 그럼 왜 이 사람이 물망에 오르느냐? 펜실베니아 주가 경합주이기 때문입니다. 예, 지난 2020년과 2016년 두 번 선거에서 이른바 7개 주에서 아슬아슬하게 한 번은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을 이겼고, 두 번째는 바이든이 트럼프를 가까스로 이겼죠. 예, 두 번 다 7개 경합주에서 표 차이가 그 전체 득표 수로 따졌을 때 0.2%에서 1%포인트 차이로 아주 근소했어요. 그러니까 펜실베이니아가 이 7개 주들 가운데 인구수, 그러니까 대의원 숫자가 제일 많거든요. 그러니까 현직 펜실베이니아 주지사가 마침 민주당 사람이고, 이 사람을 내세우면은 뭐 적어도 펜실베이니아 주에서는 이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계산이 들어간 건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뭐 별로 뚜렷한 점이 그거 말고는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른쪽 상단에 여자분이죠. 그레첸 휘트머라고 미시간 주지사죠. 여기 미시간도 7개 경합주 가운데 하나이고, 이분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개인적인 매력도 돋보이고 업적도 두드러진 분인데, 이분도 사실은 그 트럼프 후보와 J.D. 밴스 부통령 후보, 이번에 공화당 후보로 나온 분들에게 승산이 없다고 판단을 일찌감치 하고 7월 22일 월요일 이미 자기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밑에 있는 분이 게빈 뉴섬이라고 캘리포니아 주지사죠. 캘리포니아는 경합지역이 아닙니다. 뭐 누가 나오든 간에 캘리포니아 주는 민주당 후보가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뭐 특별히 뭐 표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경합주 출신도 아닌데다가 뭐 특별히 다른 매력도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 역시 자기가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은 안 되겠다 하고 역시 7월 22일 월요일에 본인은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 중앙에 하단에 있는 분이 바로 카말라 해리스 현 부통령이고, 예, 이분이 아마 차세대 대체 후보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본인도 의지가 있고 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왼쪽 하단에 푸죽한 주인처럼 생긴 분이 누구냐면 밥 프리츠커.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조시 로버트. 그러니까 JB라고 부르기도 해요. 왜냐면 로버트의 그 준말이 밥 아닙니까? 그래서 JB 프리츠커라고 하고 뭐 그냥 밥 프리츠커라고 하는데, 여기 프리츠커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하얏트 호텔을 창업한 가문, 그 패밀리, 그 다이아몬드 패밀리 그 후손이고요. 그 하얏트 호텔의 그 지배주주로서 지금까지도 미국에서 가장 그 부자 패밀리입니다. 태어난 곳도 팔로알토, 캘리포니아주 팔로알토에서 태어났고, 오랫동안 그 팔로알토에서 활약한 변호사 출신이에요. 뭐 벤처 캐피탈도 했고, 그런데 이제 하얏트 호텔이나 이 프리츠커 패밀리의 본거지가 원래 시카고거든요. 그래서 일리노이주에 가서 이번에 주지사 선거에 나와가지고 이제 지금 일리노이 주지사를 하는데, 뭐 이분도 뭐 가문의 어떤 배경 그거 빼고는 별로 그렇게 내세울 게 없는 그런 분입니다. 자, 그래서 대치 후보는 이제 가운데 하단에 있는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고요. 8월 19일부터 열리는 시카고 전당대회에서 무엇보다 민주당은 새로운 후보 선출을 두고 혼란을 피해야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은 해리스의 경쟁자는 누가 될 것인가? 뭐 이미 뭐 다 결정이 된 거나 다름없지만은 여기 사진에 보이는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와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이 양대 후보가 제일 그래도 경쟁력이 있다고 이제 지망을 받고 있는데, 이미 둘 다 이번 선거에는 후보로 나서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그럼 앞으로의 바이든 대통령의 역할은 11월 선거까지 무엇이 될 것인가? 1968년 3월에 차기 대통령 선거에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린든 존슨 당시 대통령과 같이
외교 이슈에 집중하면서 새로운 후보의 그 지원 유세에 나설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새로운 후보 선출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왼쪽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미국에서는 그 정치 이슈를 가지고 이렇게 자기 돈을 걸고 하는 그 내기, 그게 불법이에요. 하지만 영국에서는 그게 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영국에서 이루어진 조사인데, 지금까지 영국에서 벌어진 여론조사에서, 제일 위쪽에가 이제 해리스 후보죠. 예, 짙은 군청색으로 표시된 그 곡선이 지금 막 치솟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해리스 후보가 자기 돈을 걸고 사람들이 배팅을 하는 그 내기를 하는 그 웹사이트에서 지금 가장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 것처럼 새로운 후보로서는 뭐 해리스 후보가 지금 거의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민주당 전당대회에 모이는 대의원 숫자가 3,937명이에요. 근데 이들 가운데 1,976명의 지지를 확보해야지만 민주당 후보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99% 그러니까 3,937명의 99% 지지를 이미 확보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후보가 뭐 누가 되든 간에 특히 카말라 해리스 전 부통령이 새로운 후보가 되면은 이들 가운데 거의 대다수가 카말라 후보를 지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그럼 바이든이 지금까지 모금한 선거 자금은 어떻게 되느냐? 법적으로 따지면 2024년 2분기 4월부터 6월까지만 2억 7천만 달러를 모금을 했는데 그 바이든 대통령 해리스 부통령 이름으로 모금을 했기 때문에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새로운 대통령 후보가 되면은 그 돈은 전부 다 자기 돈처럼 쓸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해리스가 아니고 새로운 인물이 후보가 된다면 일단 환불을 그 돈을 다 기부한 사람들에게 환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 모금을 해야 되는데 선거 자금이 최근 들어서는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에요. 그 선거 자금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텔레비전 광고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선거 자금이 꼭 필요하기 때문인데 실제로 보면은 2016년 힐러리 클린턴이 당시 도널드 트럼프 그 후보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선거 자금을 모금을 했어요. 빌 클린턴과 힐러리 클린턴 두 사람이 같이 뛰어다니면서 모금을 했으니까 얼마나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힐러리 클린턴이 이길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모금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에서는 졌잖아요. 예. 그리고 2020년 선거에서도 트럼프 후보가 현직 대통령이었으니까 모금을 조금 더 약간 더 많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자였던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이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 자금을 더 많이 모금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선거에 이긴다는 법이 없습니다. 물론 유리하긴 하겠지만 그거는 뭐 필요 조건인 것이 충분 조건은 아닌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카말라 해리스 후보의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에 민주당 후보 경선 때 이 사람이 나왔었죠. 그런데 일찌감치 사퇴를 했어요.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고 사퇴를 했고,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 사람을 부통령 후보로 이제 선택을 하면서 또 부통령으로 이제 재임을 하면서 초반기 한 2년 넘게 기간은 이 사람이 처음에 맡았던 어떤 그 아젠다는 멕시코와 국경에서 이렇게 불법 이민자를 단속하는 그런 이슈를 맡았는데 이게 이 사람의 전문 분야가 아니잖아요. 경험도 전혀 없고. 그러니까 이번에 원래 배경은 샌프란시스코 시정부의 검사를 했거든요. 그것도 주로 이 형사법 전문 검사였는데 그 우왕좌왕하면서 백악관에서부터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찬밥 신세로 이제 뒷방으로 밀려나 있다가 근데 2023년 초부터 이제 미국 대법원 9명의 대법관들이 그 낙태 이슈를 이제 새로 심의를 하면서 1972년에 통과된 미국 대법원의 아주 유명한 판결로 그 로 vs 웨이드라는 판결이 있죠. 그 미국에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낙태를 그들 전까지는 불법이었던 거를 이제 허용하는 걸로 완전히 뒤바꾼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 뒤로 연방정부 차원에서 낙태를 허용을 했었는데 작년에 그걸 미국 대법원이 그걸 판결을 뒤집었어요. 다시
다시 그걸 이제 조건부 불법으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조건부라는 거는 각 그 낙태를 허용하고 말고는 각 주정부 차원에서 결정할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연방 정부는 일단 그걸 이제 다시 불법으로 규정을 하는데 최종적인 판결은 각 주정부에서 결정할 것이다. 뭐 이렇게 판결을 일단 뒤집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 이슈, 그 아젠다를 이분한테, 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한테 맡긴 것이고, 이거는 이제 그 이분이 맡아가지고 그 젊은 여성들의 표심에 호소를 하고, 또 트럼프가 지금 만료들은 뭐 형사소송 플러스 민사소송 합하면 91건이나 지금 소송이 휘말려 있고, 올해 그 1분기인가 2분기에 벌써 그 중에 한 건, 그러니까 뭐 포르노 배우와 섹스를 하고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 자기 회사 돈으로 그 입막음 비용을 지출했다는 소송에서 형사 그 재판을 받아가지고 그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트럼프를 공격하는 공격수 역할을 맡겼는데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원래 이 형사소송 전문 검사였으니까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신임을 다시 얻기 시작했고, 가장 최근에는 바이든의 러닝메이트로 이제 호흡을 잘 맞추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 이제 장점인데, 문제는 공화당 티켓이,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플러스 JD 밴스 콤비가 너무나 강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지리멸렬 사태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이제 카말라 해리스 후보를 만장일치로 지지하면은 뭐 경쟁 없이 뭐 선택하냐 뭐 이런 비난에 봉착할 수가 있고, 반대로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새로운 후보를 선택을 한다면은, 또는 해리스 후보를 지지해서 뭐 치열한 경쟁 후에 뭐 해리스 후보가 결국 뭐 후보로 나서게 된다면 11월 본선거에서는 이분이 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뭐 저는 뭐 이 자리에서 뭐 트럼프가 이길 것이라고 지금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상처를 입어가지고 결국은 본선에서도 트럼프한테 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책임 소재를 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래도 뭐 진퇴양난, 저래도 진퇴양난, 지금 민주당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플러스 JD 밴스라는 공화당의 콤비는, 첫째는 후보들의 개인적인 매력도 있지만 또 경쟁력도 있지만, 두 번째는 좀 더 구조적이고 시대적인 흐름에 부합하는 티켓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공화당 티켓이 워낙 대세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 지금 가장 현명한 대책은 이번에는 질 것을 각오를 하고 다음번에 그 대선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여기서 하나 첨언을 한다면은, 그럼 지금 도널드 트럼프와 JD 밴스 콤비가 시대적 흐름이고 구조적인 대사라고 말하는 그 배경, 이유는 무엇인가?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극우파 정치인들이 득세를 하고 있는 가운데, 뭐 물론 영국처럼 뭐 지난 14년, 15년 동안 보수당이 집권하다가 이번에 그 진보 성향의 노동당 세력이 집권을 했고, 프랑스처럼 뭐 극우파 정당 연합이 뭐 완전히 휩쓸 것처럼 하다가 7월 첫째 주에 치러진 그 결선 투표에서 그 진보 연합이 가까스로 그 선거에서 뒤집고 이긴 것, 그런 사례도 있지만, 그 밖에 다른 지역들에서는 뭐 한국을 포함해서 지금 극우 세력이죠. 그 수구 보수 꼴통들이 지금 다 정치 세력을 득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의 구조적인 그 배경은 글로벌리제이션이고, 두 번째는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한 1970년대 말부터 지금까지 글로벌리제이션 물결이 일면서 6억 명에서 한 8억 명까지 되는 중국 사람들이, 절대 빈곤, 찢어지게 가난했던 중국 사람들이 8억 명이면 사실 미국 인구의 2배도 넘고요, 유럽 인구의 2배도 넘는 막대한 인구입니다. 그 8억 명이 완전히 찢어지게 살다가 지금 중산층으로 올라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지금 미국과 유럽의 중산층인들이 몰락을 한 지가 오래됐어요. 벌써 한 20년 됐죠. 그러니까 이번에 JD 밴스도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중국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중산층으로 올라서기 위해서 짓밟았던 미국의 중산층들이 더 이상은 희생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 사람들이 잘 살자고 미국의 중산층이 몰락하는 일은 더 이상 우리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예, 그게 바로 구조적 배경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뉴스 잉글리시와 G2 글로벌 투자에서 전해드린 미국, 캐나다 최신 소식이었고요.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세계 정세를 제가 알려드리고 또 이렇게 제작한 동영상을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다양한 채널로 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고 저에게도 도움이 되는 이런 내용을 널리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번에 다른 주제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Christ was born.